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강규형 교수입니다. 저의 전공은 현대사이고 오늘부터 저는 그 10번에 걸쳐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이야기,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거기 있어서 중요한 그 주제들에 관해서 또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년에 그 유행했던 주장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부정돼야 된다.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분단 사학, 분단 체제론에 이제 의거한 사상이고, 제가 대학교 다니던 그 80년대 초반, 80년대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대학가에 퍼졌고, 이러한 그 역사관이 대학가의 그런 공통 인식을 넘어서서 학계의 공통 인식, 더 나아가서 사회에 상당히 그 뿌리 깊은 그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고백을 하자면은 저 자신도 이러한 그 논리들에 완전히 그 경도돼 있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그 6.25 전쟁은 민족 통일 전쟁이었다. 몇 년 전에 그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얘기를 해가지고 유행을 했던 그런 그 주장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이 동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는 기회주의가 득세한 오욕의 역사였다. 이 얘기는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유행을 한 얘기인데, 그리고 뭐 상당한 걸 충격을 몰고 온 이야기이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태어나지 이러한 그 이야기들 한 20,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그 유행을 했던 그 주장들의 그 핵심을 짚어보면은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태어났었어도 곧 사라졌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주장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아주 그 뿌리 깊게 뿌리를 내렸고, 이것이 또 그 현장 그 역사 교육에 많은 그 주장이 되고 있고, 또한 국사학계의 다수가 뭐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관, 세계관 또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숙성이 됐던 시기는 바로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상당히 자세하게 마지막 강의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80년대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1960년대와 상당히 그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 미국의 60년대와 한국의 80년대를 비교하면은 뭐 박사기 논문이 뭐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80년대는 그 학생운동의 시대였고, 급진주의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혁명운동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이 사회 기성세대가 되면서 386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가 나오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30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태어난 세대를 이제 그 386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했을 때가 30대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40대가 돼서 486이 되고, 이제는 386 세대의 맨 앞 세대는 50세가 되면서 이제는 또 586 세대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나온 세대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 사회의 주축이 되게 되고, 특히 이들이
사회 전면에 나왔던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뭐 흔히 이것이 뭐 386 정권이다, 486 정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예상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적어도 10년 또는 20, 30년 정도가 이런 그 486 세대가 우리나라를 그 장악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80년대 이들이 그 사회 참여에 그 눈을 뜨게 되고 온몸을 던져서 사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이론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그 의식화된 세대가 됐습니다. 그 앞에 흔히 얘기하는 70년대 그 세대, 7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 흔히 뭐 아치미스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뭐 90년대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아주 그 의식화가 됐던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파괴력은 그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486 세대가 갖고 있는 이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시대에 배태된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 그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다수라고 하는 표현은 좀 강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강한 그 조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80년대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86 세대는 그 80년대 들어와서 그 격렬한 그 학생 운동을 그 했던 시대이고, 이 80년대 급진주의 운동이 대학에서 유행을 했고, 그러고 이때 그 근본적인 밑바닥의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수종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배태가 되게 되는데, 수종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받아왔던 역사 교육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바로 그 486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대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그 전통적인 역사 교육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원래 생각을 수정했다 해서 수정주의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재밌게도 이러한 그 수정주의 사관은 미국에서 60년대에 그 큰 유행을 하게 되고 7, 80년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8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뒤집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80년대 대학가로 휩쓸게 되고, 이것이 90년대, 2000년대 더 나아가서 2010년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정주의 사관을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주의 사관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그 분단 체제로 생겨난 체제이고, 그리고 분단을 획책한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돼야 된다, 극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그 사상, 이론적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그 민족주의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자라난 세대이고,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민족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5년간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한 아주 그 쓰라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1948년에 45년에 해방이 되고, 공교롭게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 사회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강점됐던 그 치욕, 그것을 그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못난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좀 세월이 하수상해서 일본의 이런 그 지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그 짓밟혀진 그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주의 교육이 필요했고, 이런 그 민족주의 교육의 그 핵심은 바로 국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부터 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 민족주의 교육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민족주의 교육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박정희 시대 때 국사 교육이 강화가 되고 국사가 필수화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 교육을 상당히 그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가 이제는 이 컴플렉스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자긍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조금씩 잘 살게 되다가 이제 70년대 갑자기 이제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죠. 뭐 80년대 그런 도약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자존심의 회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했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주의 교육이 과다하게 나갈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아주 감성에 기초한,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성에 기초한 사상이고, 이것이 잘 쓰이게 되면은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만, 잘못 쓰일 경우, 파괴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아주 이것이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 혹은 뭐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개방적으로 써야지, 이것이 파괴적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아주 폐쇄적인 그런 사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탈민족주의를 하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 쓰여지게 될 경우에 이게 파괴적인, 대단히 폐쇄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 이러한 과도한 민족주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주입해온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종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둘의 결합은 상당히 강력한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얘기한 북한 체제 호의적인 반미주의 또는 통일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이것은 물론 친북한 체제적인 그런 사상이겠죠. 그래서 친북적 통일, 민족지상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민족주의와 수종주의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사상이 바로 80년대에 우리나라 사회에 빠르게 전파가 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강력한 조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0년대에 이렇게 민족주의와 수종주의가 결합을 하면서 파괴적인 이런 민족지상주의가 나타나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상이 대학가를 파고들 때 참 불행히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사상을 품을 만한,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을 순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와 학계, 특히 대학가의 무기력을 파고든 게 바로 이런 급진주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대학에 82년에 들어가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무능력했는지를 그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그 대학 사회는 그 들끓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뭔가를 갈구하면서 급진사상으로 가고 있는데, 당시의 대학 사회와 교수님들의 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온몸으로 이러한 사상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순치시키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그냥 떠밀려 내려갔다.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는 바로 전두환 체제가 들어서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긴 있었지만 태생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그 무식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 통치를 했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자체가 이러한 그 급진주의 운동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순치시키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은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의 어떤 불성실이라고 할까, 휴강과 종강이 난무를 했죠. 평생 논문 한 편 안 쓰는 교수님들이 정말 수두룩했죠. 거기다 대학교는 갑자기 늘어나면서 대학 사회에 그 교수들이 굉장히 쉽게 됐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모자란 분들이 그 대학 교수가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사회가 무기력했다. 그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무기력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은 일단의 사상가들, 수종주의적 사관을 가진 역사가들,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낸 책들이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이 책의 감화가 된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조직하게 되고 그들이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재교육시키는 순환 구조가 생겨나면서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그 선배들이 조직한 스터디를 통해서 읽은 책이 훨씬 더 많았던 세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기력을 파고든 사상, 집단, 조직 그런 게 있었다라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